전국의 도심에서 멧돼지들의 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는가 하면 교통사고나 농작물 훼손 등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을 공포에 빠뜨린 멧돼지의 습격을 취재했습니다. 야산마다 멧돼지와의 전쟁입니다. 야생 멧돼지를 잡기 위해 프로젝트를 설치하는가 하면 전문 엽사들도 투입됐습니다. 최근 보름 동안 전국에서 잡힌 야생 멧돼지는 10,000마리가 넘습니다. 부산 최초로 9단위의 반려동물 입양센터가 들어서며 유기동물의 올바른 입양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해운대구에서 오는 16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특별한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이슬람교와 천주교, 불교 등 3대 종교의 시설이 모여있는 금정구가 종교와 지역 문화를 주제로 한 관광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야생 멧돼지들이 잇따라 출몰하면서 부산뿐 아니라 전국이 비상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야생 멧돼지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멧돼지로 인한 피해와 예방법, 개체수 조절 문제까지 집중 보도합니다. 얼마 전에도 보도해드렸는데요. 부산을 비롯해서 전국의 야산이나 농촌뿐 아니라 도심 주택가까지 멧돼지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 도심으로 내려오고 있는 건데요. 때 아닌 멧돼지들의 습격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공장 안으로 달려들어와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닙니다. 급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직원들이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대구 도심의 한 공장에 멧돼지가 나타난 건 지난달 21일 밤 9시쯤. 인근엔 학교와 아파트 단지도 있어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빌라 쪽 골목에서 이제 그 검은 물체가 나오더라고요. 쏜살같이 뭐 엄청나게 빠르게 들어가가지고 제가 또 지나가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사무실 문을 닫아놓고 119에 신고하는. 주택가로 도망가는 멧돼지를 경찰이 따라가 잡습니다. 80대 남성 A씨는 달아나던 멧돼지와 부딪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산에서는 이날 하루 동안에만 모두 18마리의 멧돼지가 목격됐습니다. 이 시간에 멧돼지 출몰했다고 하고 뭐 옆으로 지나갔다고 하고 하니까 사실은 좀 불안한. 멧돼지 떼의 도심 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름 동안 전국 곳곳에서 멧돼지 9천여 마리가 출몰했습니다. 강원과 경북에서만 각각 2천여 마리, 경기와 경남에서는 수백 마리가 붙잡혔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먹이를 찾아 나선 야생 멧돼지들이 산을 떠나 주택가로 내려온 곳으로 추정됩니다. 멧돼지들이 도심을 활보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옮기고 다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접경 지역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먹을 게 부족하다 보면 도시로 내려오기도 이제 하는 거죠. 접경 지역에서 이제 환경이 오염되고 멧돼지가 감염이 되고 또 이제 감염된 멧돼지가 사육 멧돼지에 이제 전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에서 특별히 이제 중요하게 취급이 돼야 되고요. 길을 가다 멧돼지를 만나더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돌을 던지는 등 공격 행위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뒤로 달려 도망가기보다는 인근 건물 등에 몸을 숨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멧돼지는 직진성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좌우측으로 회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큰 건물이나 뭐 나무 사이, 나무 뒤편 이쪽으로 회피하시면 멧돼지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습니다. 때 아닌 멧돼지 떼에 출현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실제 멧돼지와 마주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겁이 날 것 같은데요. 멧돼지가 애써진 농작물을 망가뜨리거나 도로에까지 나타나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멧돼지로 인해 피해를 당하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도로 위로 무언가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운전자는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멧돼지.
지난 9월 영동고속도로 덕평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영상에는 아찔했던 당시 순간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지난달 23일 새벽에는 경부고속도로 남양산 나들목에 진입하던 한 승용차가 멧돼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앞 범퍼가 부서졌습니다. 그 이틀 전 인근 국도에서도 도로를 지나던 멧돼지 3마리와 SUV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농가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농가는 지난 9월 멧돼지가 다녀간 뒤 논이 엉망이 됐고 인근 배추밭 역시 모두 망가졌습니다. 아무도 깝깝하지. 저 피땀 흘려 농사 짓는데 아무도 좀 망가니까. 그렇다면 멧돼지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농작물 피해나 인명 피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신체 상해 시 보상금은 최대 500만 원, 사망 시 보상금은 최대 1,000만 원입니다. 피해 발생 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시군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멧돼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파손 피해는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심지에 특히 야산이 근처에 있는 도로에는 갑작스럽게 멧돼지가 낮 또는 밤에 갑자기 출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운전자는 갑자기 그 멧돼지와 조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대비하는 방어 운전이 필요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비상등을 켜서 주변 차량의 상황을 알리고 신속하게 갓길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삼각대나 불꽃 신호기를 설치한 뒤 경찰이나 소방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그나마 확산 추세이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는 최근 한 달간 잠잠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인데요. 전국적으로 야생 멧돼지 개체 수도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송국회 기자가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멧돼지 한 마리를 포획하면 포상금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 그동안 멧돼지 폐사체를 신고하면 10만 원이 나왔는데 포획하면 그 2배를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멧돼지 몸값이 올랐다는 거겠죠. 자, 이런 상황 최근 정부가 멧돼지 포획에 쓰기로 한 돈의 액수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자,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멧돼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목적으로 255억 원을 더 배정했는데 기존 예산과 합치면 모두 363억 원입니다. 자, 그동안 멧돼지를 포획하는 울타리 등에 연간 50억 원 정도 쓴 것과 비교하면 예산이 7배나 늘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돈을 쓸 정도라면 과연 야생 멧돼지는 얼마나 늘어난 걸까요? 자, 환경부 발표를 보면 올 들어 전국에서 잡은 멧돼지는 6만 6천여 마리. 이 숫자가 지난 11일 기준인데요. 작년 1년간 5만여 마리보다 1만 6천여 마리가 더 늘었습니다. 자, 물론 올해는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매개체로 지목이 되면서 포획량이 늘어난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과거로 가보면 2015년에는 2만 8천여 마리였습니다. 올해는 그 2배 이상 늘어난 건데요. 멧돼지 개체 수를 서식 밀도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역시 환경부 자료를 보면 1978년 첫 멧돼지 실태 조사에서 1제곱킬로미터당 1.3마리였습니다. 올해는 아직 수치가 안 나왔으니 작년 기준으로 보면 1제곱킬로미터당 5.2마리까지 불어났습니다. 국립환경가학원의 2008년 연구 결과를 볼 때 멧돼지 적정 개체 수는 1제곱킬로미터당 1.1마리인 걸 보면 5배 가까이 뛴 겁니다. 환경부는 지금 전국에 야생 멧돼지가 30만 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체 수가 늘고 있는데 야생 멧돼지 몸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도 23건이나 검출됐으니 방역 당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사육 돼지의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건수 14건에 2배 가까이 됩니다. 자, 지역별로 볼까요? 강원 철원이 9건, 경기 연천 8건, 파주가 6건입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달 9일을 마지막으로 돼지 사육 농가에서
더 이상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멧돼지가 복병이 된 셈인데 남쪽으로 확산하는 걸 막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 멧돼지가 왜 늘어나는 걸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가 교미 시기다 보니까 멧돼지의 활동이 왕성해서 먹이를 찾으러 도심에 자주 출몰합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서식지를 잃은 멧돼지가 민가로 내려온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 부분도 눈길을 끄는데요. 지난 9월 환경부는 멧돼지가 번식력이 왕성해 멧돼지의 서식 밀도를 낮추기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멧돼지는 1년에 8마리에서 10마리 출산하는데 포획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출산 횟수를 한 차례 더 늘린다는 겁니다. 자, 환경부는 또 결과적으로 개체수 조절보다 농가 이동 제한 조치처럼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범인으로 지목된 야생 멧돼지, 그 개체수까지 늘면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멧돼지 잡기에 열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금정구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 모습, 바로 이슬람교와 천주교, 불교의 종교시설이 10분 거리에 모여 있는 건데요. 전국에서 유일한 세계 3대 종교 테마거리가 금정구만의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집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도심 내 좁은 골목을 지나자 영남 유일의 모스크인 한국 이슬람 부산 성원이 눈에 띕니다. 모스크 내부엔 화려한 무늬의 벽화가 이색적인 분위기를 풍깁니다. 평소엔 이슬람 교도들이 자리에 앉아 코란을 외며 예배를 드리는 공간인데 한국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을 관광객들은 사진으로 담아냅니다. 한국 이슬람 부산 성원에서 10분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오륜대 순교자 성지. 화려한 느낌의 이슬람교와 또 다른 천주교만의 경건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인근엔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영남 3대 사찰 중 하나인 범어사까지 10분 내에서 다 만나볼 수 있는 부산에선 찾아보기 힘든 이색 종교 테마거리입니다. 다양한 종교 영역에 상관없이 고루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 삶에 쉼표를 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금정구는 전통적인 주거단지이자 4년제 대학이 밀집한 지역이지만 마땅한 관광 콘텐츠는 없었던 상황. 이러한 종교시설과 함께 회동 수원지와 금정산 등 지역 내 자연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한 겁니다. 내년엔 기독교까지 참여하는 4대 종교축제를 열어 금정구만의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전국에서 유일하게 4대 종교가 모여있는 그런 이색적인 곳이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이번에 팸투어를 2번 더 개최를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선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이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몇 달 전에 해운대구에 반려동물 입양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유기동물들을 보호하고 또 새로운 입양자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유기동물의 올바른 입양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는 주말에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특별한 문화축제도 마련됩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31일 개소한 전국 최초 구립 해운대구 유기동물 입양센터. 쾌적한 시설을 갖춘 센터에는 12마리의 강아지와 4마리의 고양이가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호소에 들어온 지 열흘이 지나면 보통 안락사 대상이 되지만 이곳 센터에 들어온 유기동물은 입양이 되는 순간까지 노킬 정책으로 보호됩니다. 입양의 과정 또한 특별합니다. 2달간 교육과 상담, 적응 기간 등을 거치며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센터 개소 이후 유기동물 18마리가 또 다른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가는 해운대구에서 오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반려동물 건강진료, 애견미용, 함께 걷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해운대구 반려동물 문화축제 행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에 대한 어떤 교육, 동물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구는 반려동물 걷기 사전 신청을 구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고 걸을 수 있는 해운대구 반려동물 문화축제. 여러분의 반려동물과 함께 특별한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민선 7기 시민정책 제안 1호로 선정됐던 부산 최초의 고가도로인 동구 자성대 고가교가 완전 철거됐습니다. 부산시는 철거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10일 준공 기념식을 열고 처음 아이디어를 제안한 김상훈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철거된 자성고가교 자재는 예술 조형물로 제작해 역사 상징물로 보존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오래된 자성고가교를 철거하면서 시민 안전이 확보되고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시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주변 상권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부산지방병무청이 오는 18일부터 재학 연기자와 국외 입영 연기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입영원을 접수합니다. 올해는 기존과 달리 소집 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발 순위를 부여해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재학생 입영원은 18일부터 25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선발자는 28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오는 14일 개막해 나흘까지 백스코 등에서 열립니다. 이 기간 백스코에서는 게임 전시와 비즈니스 상담, 컨퍼런스, 채용 박람회 등이 열리며 해운대해수욕장과 부산역, 부산시민공원 등 부산 곳곳에서 다양한 게임 행사가 펼쳐집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백스코 맞은편 부대시설 부지에 매표소가 설치되고 백스코 앞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됩니다.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부산게임기업 공동관, 인디게임 쇼케이스 등 지역 관련 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행사도 마련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친환경으로 물고기 양식을 하며 무농약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플락 아쿠아포니스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물고기의 배설물이나 사료 찌꺼기를 미생물의 먹이로 사용하며 새로운 사육수를 공급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바이오플락 기술과 수경재배인 아쿠아포닉스를 융합한 생산 시스템입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13일 오전 9시 30분 제57주년 소방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전 10시 찾아가는 소외계층 치유사업 전통장 만들기에 참석합니다. 최영욱 동구청장은 오후 2시 동구 노인복지관 발표회에 참석합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오후 2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대비 환경정비에 나섭니다. 윤종서 중구청장은 오후 5시 트리 문화축제 시설물 점검 및 점등 시연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오전 10시 제290회 영도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후 2시 반송 희망플러스 센터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11월 13일) 기상정보입니다. 13일 수요일 부산 지역 아침 최저기온 11도, 낮 최고기온 19도 보이겠습니다. 구름 많다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에 비 내리는 가운데 돌풍과 천둥 번개가 일겠고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 밤 비는 모두 그치겠고요. 금요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매우 춥겠으니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